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소원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흔히들 야구가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야구하고 인생의 공통점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인생에서도 그렇고 야구에서도 그렇고 쉼 없이 위기하고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야구가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찾아오는 아주 짜릿한 역전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역전의 기회가 언젠가는 남아있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경기에서 지금 몇 회까지 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강연 백도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0세) 엄마와 300일 동안 세계를 여행한 아들 태원준. 5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의 아버지. 그 뒤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저도 너무 슬펐지만 어머니께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어머니의 슬픔을 좀 어떻게 보듬어 드리고자 방법을 강구하다가 마침 환갑잔치를 맞이하셔가지고 그럼 어머니 모시고 세계여행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갑작스럽게 떠나게 됐습니다. 주변의 염려에도 생업까지 접고 어머니와 배낭여행을 떠난 그. 하지만 낯선 타국 땅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여행 한 100일쯤 됐을 때 어머니께서 한번 이렇게 크게 화가 나신 적이 있어요. 그동안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이렇게 미안해서 말씀을 안 하시다가 좀 그때 못 참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그런 좀 서운했던 점들,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다 허심탄회하게 이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는 그다음에 정말 순탄하게 여행이 계속될 수 있었죠, 오히려. 네. 예정보다 3개월이나 더 길어진 300일간의 여행. 어머니와 그는 온몸으로 현지의 문화를 느끼며 서로를 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이 끝난다는 거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어머니도 충분히 이제 즐기실 수 있구나. 춤도 추시고 순간을 즐기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어머니 모시고 여행 오길 잘했구나. 떠나면 비로소 보인다. 태원준 씨를 소개합니다. 어머니하고 여행을 처음 떠난다는 게 단둘이 떠나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어머니와의 여행이 2012년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보니까? 네, 벌써 2012년. 다녀오신 지도 벌써 다녀온 지는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됐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추억이 많이 남아 있으시죠? 워낙 오랜 기간을 그래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환갑을 맞은 어머니와 세계로 떠난 배낭여행이라는 건 참 아들 입장에서 보면 해보고 싶어도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하실 얘기가 참 많을 텐데 강연 주제는 또 300일이에요. 네. 300일은 그러니까 다녀오신 그 기간인가요? 네, 제가 어머니와 세계여행 기간이 무려 300일인데요. 300일. 제가 오늘 이 300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거 하루 이 시간 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네, 자 같이 박수를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원준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300일 동안 여행을 했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질문들을 하세요. 어떻게 하다가 어머니와 여행을 하게 됐을까? 무리되는 질문은 아니었죠. 근데 저도 여행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0일 동안 어머니와 길 위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또 무엇들을 느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행을 떠나기 전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와 저까지 굉장히 화목하고 또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저도 물론 너무나 힘든 시기였지만 일단 어머니께서 많은 슬픔에 빠지셨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할머니께서 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는 이제 깊은 슬픔에 빠지셨고 또 저희 가족들 모두가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됐죠. 그러던 중 재작년이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환갑을 맞이하셨어요. 가족에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께 좀 뜻깊은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누나가 먼저 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제가 그 여행 이야기를 받아서 세계 여행으로 이렇게 뻥튀기를 시키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굉장히 여행을 좋아해서 거의 방학마다 배낭여행을 했었는데 저는 그 여행할 때마다 굉장히 행복하고 기류에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뭐 근심 같은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머니도 그런 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어머니 가게로 이제 찾아갔어요. 어머니께서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께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당연히 처음에는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세계 여행을 하니 그리고 가려면 너 혼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온전히 어머니만을 위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일을 관두고 어머니 가게에 자진해서 서빙도 하고 또 이렇게 막 계산도 하면서 매일매일 어머니를 쫄랐어요. 정말 몇 달간 어머니께 가자 계속 쫄르다 보니까 한 3달쯤 지났을까요? 네, 어머니께서 넘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머니께 어떤 여행이 될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께서 물론 환갑이시고 하지만 우리의 여행은 크루즈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고 정말 젊은 친구들처럼 배낭 하나 달랑 메고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또 여행자 숙소 같은 데서 머물면서 하는 여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침내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갔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물론 어머니를 모시고 간다는 그런 의욕이 앞섰었지만 어머니께서 나이도 있으셨고 또 생전 뭐 배낭여행은 해보신 적이 당연히 없으신 분이니까 저는 이 여행이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막 많이 버티면 한 달 정도 갈까? 근데 그 첫 여행지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환갑잔치에 맞춰서 이제 2월에 갔는데 너무 추웠던 거죠. 첫 도시가 칭다오라는 도시였는데 영하 20도까지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한국에선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추위에 숙소에서 나오지도 못하셨고 또 여행에 대한 자신감도 막 떨어지시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 못 버티시겠구나. 근데 이제 정말 거짓말처럼 한 일주일 뒤에 저희가 추위를 피해서 베이징으로 이제 갔는데 중국 그 시민들께서 공원에서 막 단체로 춤을 추고 계신데 어머니께서 덩실덩실 웃으면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까지 좀 아픔을 가지셨던 분인데 활짝 웃으시면서 춤을 추는 것도 저에게 너무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어머니께서 이렇게 남 앞에 나서시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과 동시에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때 저는 정말 어머니 모시고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 제 생각을 했던 그 한 달의 기간보다 훨씬 더 이제 늘어나게 되고 저희는 이제 동남아시아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에서도 날씨 때문에 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와요. 기온이 40도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버티질 못하고 또 배낭을 계속 메고 다니시는 게 굉장히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 도시에서 여행을 하지 말고 잠깐 쉬거나 혹은 한국에 돌아가거나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동안 힘드신 점도 많았고 당연히 뭐 너무 지치시는 순간도 있었지만 차마 앞서가는 그 아들이 너무 미안해서 말씀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준아 적당히 쉬엄쉬엄 하자 엄마 환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러이러한 점은 좀 힘드니까 좀 감안을 해달라. 그리고 저 역시도 저도 어머니께 이런 점은 좀 같이 결정하시고 좀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어머니를 끌어오는 역할이었다면은 여기서부터는 뭔가 동등한 여행자의 입장에서 파트너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힘차게 진군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굉장히 행복했던 순간들도 찾아왔어요. 어버이날 한 일주일 전에 한국에 있던 누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내가 어버이날에 맞춰서 어머니한테 깜짝 선물을 하러 자기가 직접 선물로 돼서 갈 테니까 방콕으로 좀 가 있으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방콕에는 굉장히 큰 한인마트가 있으니까 뭐 드시고 싶은 게 있다거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미리 적어 놓으시라고 가서 사겠다고 해서 그 쪽지를 받아다가 누나한테 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일주일 뒤에 누나가
어머니께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순간이었는데 숙소로 바리바리 싸들고 다 온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일어났는데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뭐 한 1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으신 것처럼 비명을 지르시기 시작하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굉장히 큰 보충이 됐죠. 이런 뭐 한국 음식도 먹고 김치도 먹고 또 딸이 왔으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점점 힘을 내시고 또 심지어 그 일주일 동안 누나가 머물다 갔는데 저는 거의 뭐 거들떠도 안 보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여행에 이제 점점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좀 뭐랄까요, 즐거운 일도 있지만 조금 체력적으로 힘드셔서 버티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여행을 즐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버티던 거를 이제 즐기기 시작하니까 정말 진정한 배낭 여행자로 막 거듭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령 막 길 위에서 외국인 여행자들을 만나면은 막 정말 오래된 친구처럼 다가가서 막 한국말로 말도 거시고 막 너 잘생겼다, 막 어떻게 우리랑 같이 여행하자, 막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또 그 여행 막판에 갔을 때는 그 현지 집에서 이제 숙박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그 저희가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덕에 이게 조합이 너무 특이하니까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은 친구들이 저희를 초대하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0집에서 저희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 안에서도 어머니께서는 너무 아이 같은 모습으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이 정말 가족인 양 함께 막 춤을 추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그리고 심지어 한국을 알리셔야 된다고 거기서 요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말 40집 모두에서 막 비빔밥을 하시고 칼국수도 하시고 심지어 막 감자전까지 부치면서 정말 온몸으로 이제 한국을 알리시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또 운이 좋아서 가는 곳마다 축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축제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젊은 친구들 막 춤을 추고 막 물총싸움을 하고 노시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제 감동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이미 여행자가 되셔서 이제는 배낭을 메고 전진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지신 거예요. 막 10시간짜리 버스를 타게 됐어요. 그럼 제가 어머니께 이거 좀 10시간인데 좀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뭐 지난번에 20시간짜리도 탔는데 뭐가 문제니? 하면서 정말 거침없이 이제 올라가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어머니의 굉장히 많은 뭐 변화랄까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젊은 감각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뭐랄까 좀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동안 즐기시지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랄까요? 어머니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런 사실들이 정말 길 위에서 모두 흩어졌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행 전에 있었던 저희 가족의 아픔들도 하나둘씩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엔 저나 누나나 어머니 앞에서 너무 낙담을 하셨기 때문에 쉽사리 뭐 아버지 이야기나 또 할머니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행 중에는 어머니께서 먼저 아버지와에 대한 추억들, 또 할머니와 어렸을 때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셔가지고요. 저희에겐 너무나 이제 행복한 여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의 여행은 결국 계속 가고 해서 결국 말씀드렸듯이 300일의 기간 동안 저희의 여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300일의 여행이 끝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행에 대한 그 즐거움을 많이 느끼셨는지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께서 했던 또 대사가 명대사였어요. 이대로 한국 가서 너무 아쉽다. 나중에 꼭 남미도 갈 수 있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의 300일의 여행이 아주 찬란한 순간들이 반짝반짝이면서 끝나게 됩니다. 네, 여행 중에 제가 어머니께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차집에서 차를 드시다가 정말 이렇게 멋진 풍경들을 막 바라보시면서 엄마는 살면서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지만 찡한 얘기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30년 동안 가게를 하셨거든요.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 걱정, 가족 걱정 때문에 매일매일 그냥 그날만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오늘만을 위해서 사신 거죠.
때문에 내일이 없으셨던 분이 이렇게 내일을 즐기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도 우리처럼 노실 줄 아시고 또 즐기실 줄 아시고 또 충분히 설렐 수 있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저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 어머니와 정말 함께했던 길 위에서 어머니와 나눴던 많은 대화들과 또 감동적인 그런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은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평생을 어머니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 생긴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정말 함께 여행했던 300일이 저에게는 인생 최고의 순간인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원준 씨 얘기 들으니까 참 부러워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300일간 여행 동반자였던 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이 여행을 같이 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있었네 하고 놀랐을 때도 많았다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스스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하고 스스로 놀랐을 때도 많으셨죠? 네, 조금 놀랐어요. 스스로도 좀 놀랬던 게, 네. 그러니까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예. 즐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내가 있었다는 게 좀 놀랐어요. 그게. 전에는 내 안에 그런 게 있으리라고 모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몰랐죠. 그냥 일하고 집하고 가. 그냥 가게. 예, 네. 그랬죠. 내 본연의 모습을 찾으셨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기분이 참 좋으셨던 게 이름을 찾은 거라고 그러셨던데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그게 유럽에는 전부 다 이름을 묻는 거예요. 저한테.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면 무조건 애고 어른이고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나중에 생각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항상 제 예. 이름을 불러준 게. 잊고 있었던 걸 또 찾으셨네요. 네. 내 본연의 모습에다가 내 이름까지 찾으셨어요. 네. 지금까지는 하긴 뭐 원준이 어머니 이런 식으로 사실 다 불렸을 거 아니에요. 누구 엄마 이런 식으로요. 네. 개인 여행을 다녀오시고 나서 스스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크게 달라졌다기보다는 네. 제가 이렇게 배낭 하나 이렇게 짊어지고 10개월을 이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네. 전혀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갔다 와서는 정말 욕심을 좀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정말 제 인생에 아주 큰 선물인 것 같아서 그게 참 고마웠어요. 네. 여행 또 가고 싶으시죠? 좀 남미 가고 싶어요. 아무래도 요 다음에는 600일 여행을 또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어머니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네, 아주 환하시고요. 여행에서 찾으신 게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어머니가 또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네. 모시고 가야죠. 근데 네. 300일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300일은 조금 길었나 봐요. 예, 그러면 네. 그럼 혹시 또 가게 되실지도 모르니까. 예, 이미 뭐 어머니와 그 이후에도 몇 번 여행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좋은 곳들이 너무 많죠. 많잖아요. 그래서 네. 어머니 모시고 또 이렇게 국내 여행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걸 알려주셨습니다. 태원준 씨가.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들이 함께하는 여행이 어떻다는 거. 참 새로운 모든 걸 찾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셨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0일이라는 강연 해주신 태원준 씨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